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짧은 메시지. 강지우는 그 차가운 액정빛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은 쏟아지는 비처럼 며칠 전의 한낮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한서연과의 첫 만남이 있던 그날로 그곳은 딱딱한 회의실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서울의 한 골목, 오래된 책 냄새와 짙은 커피향, 그리고 창밖에 젖은 흙냄새가 뒤섞인 낡은 북카페였다.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고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끔씩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며 증기를 뿜어내는 소음 속에서 한서연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낡은 포트폴리오만이 그녀와 세상을 잇는 유일한 다리처럼 보였다. 한서연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는 미리 검토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지우는 의례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몇 장의 스케치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흑백의 선만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절망과 희망이 뒤엉켜 울부짖고 있었다. 특히 쇠사슬에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키메라의 눈빛은 지훈의 마음을 불편할 정도로 휘저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강 팀장님, 어떤 이야기는 눈물로만 그릴 수 있어요. 이 키메라 프로젝트는 제 피와 눈물이에요. 단순한 웹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증언 같은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작가와 제작자를 만나왔지만 이토록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갈아 넣은 듯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딱딱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성공과 실패, 수익과 손해는 잠시 접어두었다. 대신 그는 그림 속의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그려낸 여자의 마음을 읽으려 했었다. 증언이라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가님의 그림에선 단순히 재미를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갇혀있는 존재의 외침 같았달까요? 이 키메라라는 존재, 왜 이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보셨네요. 키메라는 여러 동물이 뒤섞인 괴물이잖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방인이었거든요. 제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였어요.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감탄했지만 저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들은 모두 무언가를 갈망하고 어딘가 부서져 있어요. 저처럼요. 이 이야기는 그 부서진 존재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서는 제 그림을 보시더니 기술은 완벽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어둡다. 대중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라고 하셨죠. 그 순간 세상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 성공이라는 갑옷 아래 숨겨두었던 고독과 공명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역시 늘 외로웠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수록 진심을 나눌 사람은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모두가 환호하던 파티에서 혼자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그의 불안과 공허함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다. 외로움이 창작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때로는 그 외로움이 사람을 잠식하기도 하죠. 저도 가끔 이 높은 빌딩 숲에서 저 혼자만 멈춰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제게는 절실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존재를 증명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다면 어딘가에서 저처럼 혼자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간절함이 카페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스케치 한 장을 가리켰다. 괴물의 형상을 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림의 한 부분을 짚는 순간 그것을 설명하려던 서연의 손과 그의 손이 스쳤다. 거친 연필 자국이 남은 종이 위에서 느껴진 그녀의 손끝은 의외로 따뜻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시간은 멈췄고 오직 빗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서연은 당황하며 손을 뒤로 뺐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언뜻 무언가가 보였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하얀 손목 안쪽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나비의 한쪽 날개가 부서져 있었다. 완벽한 비대칭, 의도된 상처처럼 보였다. 그 상처 입은 나비는 마치 그녀 자신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그 문신, 날개가 부서졌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의 얼굴에 스치듯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다시 내려 손목을 가렸다. 마치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킨 사람처럼. 그리고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 이거요? 그냥 어릴 때의 흔적이에요. 어떤 나비는 높이 나는 것보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별거 아니에요. 팀장님,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주인공의 감정선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날개가 부서진 나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작은 상처에 얼마나 큰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 위험과 수익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부분이 경고음을 울렸다.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성적인 부분이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 순수한 재능이, 이 상처 입은 영혼이 세상의 때에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그가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한 작가님. 작가님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죠. 약속이었다. 단순한 비즈니스적 고려를 넘어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약속.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이내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떨리는 어깨는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페를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연민이 다른 누군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서연과의 만남이 남긴 따스한 온기는 그러나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에 닿자마자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차로 다가가 리모컨 키를 누른 순간 낮은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그림자처럼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날카로운 하이힐,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최유진 PD였다. 감성 충전은 잘 하셨나 봐요, 강 팀장님. 얼굴에 온통 순수한 예술가의 향기가 배어 있는데 홍대 앞 그 낡은 북카페 분위기 좋죠? 순수한 영혼끼리는 역시 그런 곳이 어울리나 봐요. 최유진 PD님, 여긴 어쩐 일로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팀장님 기다렸죠.
공식적인 루트로 보고 드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어차피 이 넓은 주차장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 여기가 제일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 아닐까요? 그리고 따라온 게 아니라 예측한 거죠. 감성적인 분이니 감성적인 제안에 끌렸을 테니까. 최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에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서연에게서 느껴졌던 낡은 책 냄새 대신 비싸고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의 존재감은 축축하고 감성적인 오후의 카페와는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날카롭고 건조하고 계산되어 있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회사에서요? 팀장님 뒤에서 박 이사님이 칼을 갈고 있는 것도 회사 사람들은 다 쉬쉬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블루아워 프로젝트 팀장님 공으로 돌아갔지만 원래 박이 살아인 거였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팀장님 자리 하나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감성적인 그림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동안 팀장님 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유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박 이사는 실제로 그의 가장 큰 정적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아는 거지? 내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지훈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으로 열렸다. 강 팀장님, 예술은 감정으로 하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저는 팀장님께 뜬구름 잡는 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팔러 왔어요. 제국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군요. 거창하다고요? 한서연 작가, 재능 있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그 그림들 사람 마음을 울려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여린 감성으로 이 바닥에 피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메라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시장을 지배할 무기, 그리고 팀장님의 자리를 지켜줄 무기. 제게는 그게 있어요. 제 기획안은 단순한 웹툰이 아니에요. 이건 IP 비즈니스의 청사진입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 굿즈까지 이 키메라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완벽한 로드맵이라고요. 유진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득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차가운 금속 재질의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 USB가 섬뜩하게 빛났다. 이게 뭡니까? 제안서는 이미 검토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공식적인 제안서죠. 모두가 볼 수 있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플랜 B. 오직 팀장님의 눈을 위해서만 준비된 거예요. 이 안에는 공식적인 제안서에는 차마 담을 수 없었던 우리의 진짜 계획이 들어있어요.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확실하죠. 이건 신뢰의 증표예요. 팀장님, 이걸 열어본다는 건 제 손을 잡겠다는 뜻이고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아 그 차가운 금속 USB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지훈의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조금 전 서연의 손에서 느껴졌던 온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것은 위험의 감촉이었다. 세상은 동화가 아니에요, 팀장님.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이 언제나 이기지는 않죠.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든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 USB 안에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방법뿐만 아니라 팀장님이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들어있어요. 물론 선택은 팀장님의 몫이지만. 나를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하는 겁니까? 위협이요? 아니요. 이건 기회죠. 한서연 작가가 팀장님께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면 저는 팀장님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드릴게요. 그 작가, 팀장님의 연민을 파고드는 방법을 알더군요. 하지만 연민은 지갑을 채워주지도 자리를 지켜주지도 않아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럼 아무도 팀장님을 동정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 동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달콤한지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다시 한번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들려 있었다. 한쪽 머리에서는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과 부서진 날개의 나비가 떠올랐고, 다른 쪽 머리에서는 유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권력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는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약속인 동시에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손에 든 차가운 금속 USB의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결정의 중압감이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영혼을 뒤덮은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아파트의 정적은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그를 두 갈래의 상반된 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코트를 소파에 던져두고 여전히 USB를 꽉 쥐고 있었다. 한서연의 눈물 어린 얼굴과 진심 어린 간청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 키메라 프로젝트는 제 피와 눈물이에요. 단순한 웹툰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증언 같은 겁니다. 그녀의 순수한 재능에 대한 연민과 경외심이 솟아났다. 그는 수익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 즉 자신 또한 느꼈던 고독에 대한 공감 때문에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내 최유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세상은 동화가 아니에요, 팀장님. 착하고 순수한 주인공이 언제나 이기지는 않죠.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든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 말들은 마치 전류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이성과 야망을 일깨웠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 박 이사에게 위협받는 그의 자리, 그리고 블루아워 프로젝트의 아픈 상처. 유진은 단순히 성공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이 놓인 책상으로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USB 위를 맴돌았다. 일단 연결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언약이었다. 한쪽에는 키메라 IP를 통한 상상할 수 없는 성공, 명성, 부를 약속하는 포괄적인 IP 사업 전략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홀로 외로웠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그가 짊어진 중압감과 공허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홀로 싸우고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불안해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유진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다시는 약해지거나 위협받지 않을 제국에 대한 약속이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강지우는 USB를 노트북 포트에 꽂았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면서 그의 단호하면서도 모순된 눈빛이 반사되었다. 차가운 이름의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Project Chimera, Plan B, The Empire. 그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나타난 파일들은 일반적인 예술 스케치나 마케팅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시장 분석 차트, 사용자 데이터 분석, 그리고 특히 점령 및 독점 전략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었다. 그 안의 내용은 단순한 웹툰 개발을 넘어 시장을 조작하고 경쟁사를 제거하며 키메라 IP를 기반으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한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잔인하고 교활한 전술로 가득 찬 어두운 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위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박 이사를 포함한 경쟁자들의 이름이 냉정하게 제거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칫했다. 마지막 폴더의 이름은 퍼스널 타겟이었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는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 김은혜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박 이사와 김은혜가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와 시간들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의 아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김은혜가 박 이사와 내통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그들이 지난번 블루아워 프로젝트의 정보를 흘려 박 이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미쳤다. 배신감과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했다.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연민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그의 눈을 지배했다. 최유진이 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단순히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모든 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권력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그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았다. 한서연의 순수함, 그녀의 부서진 나비, 그 모든 것은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 앞에서 너무나도 미미해졌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독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제국을 만들자. 그리고 그 제국 안에서 모든 배신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그는 최유진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PD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시작하죠. 그는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잠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서연의 슬픈 눈빛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이미지도 잠시, 곧이어 김은혜와 박 이사의 배신적인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던가.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서초동 스캔들의 진짜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이 복수극의 끝에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며 누가 파멸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출근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졌다. 회사 로비의 거대한 대리석 바닥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갑옷을 입은 전사 같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늘 그랬듯 익숙한 층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전쟁터였다. 최유진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악마에게 팔린 순간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최유진을 찾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차린 듯했다. 팀장님, 눈빛이 달라지셨네요. 이제야 제가 알던 강지훈 팀장님 같군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최 PD님 덕분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잤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으니까요. 계획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존의 순수함은 가면이 될 테고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겨질 거예요. 대중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직 우리만이 알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박 이사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의 주요 라인들을 하나씩 제거해야죠. 그리고 김은혜 씨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은혜의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어제의 충격과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김은혜는 당장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 이사를 먼저 처리하고 나면 그녀는 자연히 고립될 겁니다. 그때가 적기죠. 완벽하군요.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박 이사 라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재무팀장 이승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박 이사의 자금줄과 모든 비리를 꿰뚫고 있죠. 이승철을 무너뜨리면 박 이사는 한쪽 팔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이승철의 약점을 파고들 만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유진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이승철 재무팀장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능숙하게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냉철한 계산이 가득했다. 어제 그가 망설였을 법한 수많은 비리들이 이제는 그에게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보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요. 재무팀 내부에 협력자를 심어두셨습니까? 물론이죠. 세상의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팀장님은 이제 키메라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세요. 한서연 작가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으십시오. 그래야 박 이사는 물론 회사 전체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키메라의 성공 신화일 겁니다. 그 뒤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들의 목을 조일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가면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서연에게 했던 약속, 그녀의 순수한 재능을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떠올렸다. 그 약속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순수함이 그의 잔인한 계획을 가려주는 방패가 될 것이었다. 그날부터 강지우는 키메라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듯 보였다. 그는 한서연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녀의 창작에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격려하는 듯 보였고, 서연은 그의 열정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강지훈은 최유진과 함께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이승철 재무팀장의 비리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내부 정보와 외부 압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승철의 입지를 흔들었다. 회사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감히 강지훈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열정적인 팀장이었으니까. 며칠 후 이승철 재무팀장이 횡령 혐의로 긴급 감사에 회부되었다는 뉴스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 이사는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강지훈을 불러들였다. 강 팀장, 자네 이승철 재무팀장 건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없나? 최근 재무팀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나? 지훈은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감정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는 오직 키메라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재무팀 쪽 소식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박 이사님께도 안 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 지훈의 말에는 걱정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박 이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얼굴에는 강한 압박감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승철은 박 이사의 오른팔과도 같았다. 그의 몰락은 박 이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터였다. 지훈은 박 이사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말이 쓰러졌다. 더 크고 더 잔인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의 부서진 날개나비는 빛 속에서 날아오를 것이지만 그의 내면의 괴물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이승철 재무팀장의 낭만은 회사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을 드리웠다. 박 이사의 세력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강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키메라 프로젝트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완벽한 연기는 한서연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그녀는 더욱 몰입하여 작품에 매달렸다. 키메라의 스토리와 그림은 나날이 완벽에 가까워졌고 사내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다. 어느 날 오후 강지우는 최유진과 함께 최고위층만 사용하는 별도의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곳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고 어떤 정보도 새어나갈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이승철은 예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박 이사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는 박 이사의 심장부를 노리는 겁니다. 인사팀장 김영민이 다음 타겟입니다. 그는 박 이사의 핵심 측근이자 회사 내 모든 인사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죠. 그의 약점은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된 거액의 비자금입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최유진은 또 다른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김영민 인사팀장의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학비와 관련된 수상한 송금 내역, 그리고 사설 입시 브로커와의 은밀한 계약서 사본들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최유진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기획 PD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망을 움직이는 그림자 실세 같았다. 최 PD님, 이 정도면 김영민은 물론이고 박 이사까지 한 방에 보낼 수 있겠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얻는 겁니까? 회사 내부에 PD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강 팀장님,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죠. 돈, 권력, 명예, 혹은 단순히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했죠. 팀장님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때로는 흙탕물에 손을 담글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지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슬픔, 혹은 과거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 최유진 역시 어떤 싸움을 해왔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냉혹한 PD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김영민을 흔들기 위해서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서연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웹툰의 IP 확장성을 끊임없이 언급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화와 캐릭터 사업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김영민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키메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최대치로 부풀려 그를 자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가 욕심을 내어 이 프로젝트에 개입하도록 유도하겠죠. 강지우는 최유진의 지시에 따라 키메라 프로젝트의 IP 확장 전략 보고서를 더욱 과장되고 화려하게 작성했다. 그는 숫자를 조작하고 시장 예측을 부풀렸다. 보고서는 그의 손에서 단순한 문서가 아닌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되어 김영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영민은 키메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크게 고무되었고 박 이사의 세력이 위축된 틈을 타 이 프로젝트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훈은 김영민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차가운 승리감을 느꼈다. 한편 강지훈의 집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은혜는 남편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피곤에 찌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생기가 돌았고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작업에 몰두하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여보, 요즘 당신 부쩍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 은혜야. 좋은 일이라면 키메라 프로젝트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야. 회사에서 기대가 커서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 당신은 걱정 말고 잘 지내면 돼. 지훈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김은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남편의 굳건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는 몰랐다. 남편의 신경 쓸 일이라는 것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박 이사와의 미래를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임을. 며칠 뒤 김영민 인사팀장이 내부 감사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번에는 횡령이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과 관련된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였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박 이사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창백한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강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복수의 서막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